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꽤 국민의힘에게 경고 등을 켜고 있습니다. 자, 감독님 주요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리얼미터가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41.1%에서 44.2%.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37.6%로 42.7에 37.6%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지율 보시면 저렇게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꽤 가파른 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여론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줄까요? 자, 그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필요성 39%,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55.1%. 이것도 꽤 큰 차이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 그리고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 보시면 이재명은 좀 올라갔습니다. 중도 보수 영향이 모르겠지만 김문수 지사 뭐 비슷한 수치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좀 올라갔습니다. 5.7에서 6.9%. 반면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여론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보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우리 유 변호사님 뭘로 보십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후에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저희가 결집을 해서 사실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도 이뤄냈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다시 국면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그 폭넓은 중도층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그런 그분들은 실제로 국면마다 선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이 밀어줬다가 그 이후에 탄핵 소추 이후에는 서로 약간 방관해서 양쪽의 지지층 결집을 지켜보다가 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탄핵 그 심판 결정이 나잖아요. 그 앞서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움직여서 중도층의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인데 사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그 이름에 걸맞게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빨리 중도층의 표심에 입각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네.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뭐 당명을 바꾸고 아니면 지도부를 교체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예언한다. 그럴 거다. 그런데 우리 집권 여당이라는 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셨죠? 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보면 이 메시지의 뜻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만 가면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바뀌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지도부 교체에 나서고 참신하게 새로 나서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거 반대로 하면 우리는 이기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제는 조금 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민생에 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정책들로 우리가 다시 나서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국면이 변해서 새로운 어떤 모양으로 다시 국민 앞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어디 간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네,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네. 대구로 내려가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 정책회장이 전부 다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 글쎄 이게 지금 뭐 인사드리는 거야 뭐 할 수도 네.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대체 발신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뭐냐? 전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요 똘똘 뭉치자 뭐 이건데 뭐 보수만 갖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보수만 갖고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최근에 조용한 중도층에 대한 분석 그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그 보고서를 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보수를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이렇게 3분류를 해가지고 네.
보니까 다 다르더라 이거 아닙니까? 보수라고 다 같은 보수가 아니더라 하는 거고 이제 그 강원택 교수가 오늘 한 매체하고 그 프로젝트의 팀장이었죠. 네네. 강원택 서울대 정책과 교수가 오늘 그 했던 거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중도 내지 온건 보수 사람들의 이 참여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네네. 거예요. 이제까지는 정치적 효능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네네. 여론조사 참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도층이 중요하다. 결국은 중원을 얻는 자가 차기 그 조기 대선 재패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쭉 그냥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침묵하던 다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면서 조금씩 이제 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좌지우지할 거다. 승패를.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2022년 3구 대선 때 지상파 그 출구조사, 지상파 3사업 출구조사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그때 그 샘플 조사했을 때 이념 분포 이념 성향 분포를 보면요. 보수가 31점 몇 %, 네. 진보가 21점 몇 %, 중도 및 이념 성향 모르겠다가 47%. 그러니까 중도가 거의 절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지 않고 뭐 보수여 똘똘 뭉쳐라. 근데 중도가 아예 무투표하고 보수여 똘똘 뭉쳐라면 보수 대 진보 딱 하면은 좀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도를 누가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말짱 꽝인데 지난주 금요일 그 한국갤럽 거기서도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70%나 나왔어요. 네. 정권 교체가 63%나 나왔어요.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날 이 광장 대결에서요. 이른바 반탄 집회 여의도 플러스 광화문 내고 12만 명이고 찬탄 집회 저 안국동 기껏 많이 봐야 2만 명 6배나 우리가 더 많이 났다. 우리 만세 하면 이겼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다르잖아요. 네. 엊그저께 광장 대결에서는 6배 차이로 이겼는데 왜 여기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죠?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 이 리얼미터 조사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 떨 문제는 아니지만 요새 전체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의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저기에 민주당의 특히나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하는 데서 이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더. 그럼 뭐 사실은 광장에 나온 사람만 투표권 준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세상에 그런 투표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걸 보더라도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뭔가 어떤 이 확장성이 아니라 자꾸 우리만 챙긴다라는 인상들 오늘 행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속적으로 중도 보수 하면서 뭐 마구마구 넓혀 나가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점점점 더 우리끼리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모연다고 해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그냥 덜컥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이고 확장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게 바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만 있으면요. 사실 광장 안에만 있으면 다 이겼어요. 그냥 뭐 뻔합니다. 광장 안에 있으면 내 옆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으쌰 아우 힘난다 이제 스트레스 풀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현장에 집에 돌아와 보면 내 주변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도 확장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이제 하나의 좀 희망적인 상황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꽤 이 국민의힘의 지금 긴장도를 높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긴장도를 높여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대권주자들의 여론조사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그 주자들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김문수 이제 장관의 어떤 지지율은 뭐 현재 그대로인데 한동훈 대표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중도 보수에 대한 우리 보수 지지층의 갈증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슬슬 국면이 바뀌면서 여론조사에 중도 보수층이 응답하기 시작했고 네. 그분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귀를 기울이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아까 광장 얘기 나왔습니다만 광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는 광장도 존중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광장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장에 갇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상속세 메시지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논리의 상속세 메시지를 냈고 그걸 바꾸서 따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논평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졌거든요. 음. 이렇게 서로 이재명의 민주당과 맞서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쳤을 때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고 그게 원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 비대칭 무기가 있거든요. 그걸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대한 살려서 지금은 그걸 써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을 써서 이기는 정당으로, 강한 정당으로 만들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근데 네. 이번 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요. 아까 그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저게 이제 리얼미터는 매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격주 조사입니다. 격주 조사인데 김문수 장관도 한 0.8% 올랐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1.2% 올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0.3% 뭐 약간 근데 오세훈 시장이 10.3에서 5.1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게 오늘 그 여야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데 명태균 때문인가요? 저게 이제 명태균 때문이라면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데 왜 오세훈 시장만 반토막 나고 홍준표 시장 거의 그대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원인이 뭔가 뭐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뭐 여기저기 좀 귀동냥을 해봤더니 최근에 그 강남 상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 해제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인해서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뭐 그 용산 뭐 성동 마용성까지 들썩들썩 네네, 하면서 이제 서울의 집값 격차가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한 대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꽤 이제 뭐라 볼까요? 이 조용하던 국민의힘에 좀 뭔가 웅성웅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앞으로 이제 주류적 움직임이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그런 흐름들이 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아마 이게 이제 뭐 책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강연 그다음에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콘서트. 또 북콘서트도 네. 있고 아마 대학교 뭐 강연도 하신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 또 언론 인터뷰도 하게 될 테니까 그걸로 꽤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